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요. 지금 해보세요. 어지러우셨습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뭔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잠깐이라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대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그 신호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이며 지난 22년간 한국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전국에 걸쳐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치료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던 환자분이 금요일에는 응급실에 실려와서 본인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왜 징후를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냐고 묻는 가족분들의 손을 잡아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이 수백 명의 환자분들 삶을 바꿔놓았고 한 분이라도 더 불필요하게 고통받기 전에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인의 만성 피로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게 만드는 그 지칠 대로 지친 느낌, 정오까지 침대에 누워있게 만드는 그 무거움, 방에 왜 들어왔는지조차 잊게 만드는 그 안개 같은 느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세포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에너지를 갈구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매일같이 제 진료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을 봅니다. 박 선생님,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비타민도 챙겨 먹습니다. 운동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피곤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가까이 몸을 기울이시며 속삭이십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가요? 의학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을 겁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이 재료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느려지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사고력, 치유 능력, 모든 것이요. 하지만 이 특정 재료를 특정 형태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수십 년 전처럼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카페인 같은 인공적인 자극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설탕의 위험한 급등락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물학적 에너지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재활성화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이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전에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해결책은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 재료는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하게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흔한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는 이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이 이렇게 간단한데 환자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려고 노인의학에서 20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떤 준비 실수가 효과를 파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효과를 배가시키는 추가 전략들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끊임없는 피로를 느끼는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고 한국에서 20년 넘게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70세 된 나이지만
오후 낮잠이나 커피 없이도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돈이 들지 않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십니까?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 손주들 방문을 피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의 몸이 외치는 것입니다. 3개월 전 76살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샤워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오시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매주 이런 분들을 봅니다. 피로가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어르신들은요. 하지만 저는 연구하는 동안 노인의 만성 피로를 치료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꾼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누구나 부엌에 있는 한 가지 간단한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5%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시간에 이것을 섭취하고 있으며 그래서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바로 생꿀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가공된 꿀이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고 가열하지 않은 생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달려가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평소에 드시던 방식대로 드신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이해해야 하고 왜 섭취 시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체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젊을 때는 이 발전소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밤새 푹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조차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생꿀에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여전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할 때만 그렇습니다. 식사 후에 생꿀을 드시면 몸은 그것을 일반 설탕처럼 취급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꿀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정확히 한 스푼의 생꿀을 드세요.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즉시 삼키지 마세요. 30초 동안 혀 밑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효소와 미네랄이 위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혈류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킨 후에는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기 전에 15분을 기다리세요. 이 15분 동안 미토콘드리아는 필요한 연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즉시 아침을 드시면 이 과정을 망치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이 여사님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2주 만에 그녀는 다시 울면서 전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딸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자기 자신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무시되어 온 과학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잘못된 방식으로 드실 때 왜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간 만성 피로에 갇히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재료는 생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또 다른 건강 유행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굴리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세요. 생꿀이 기적처럼 작동하는 것과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의 차이는 세 가지 특정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온도, 시간, 그리고 무엇과 섞느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일반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세포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매우 특정한 유형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빈속에 미지근한 물에 생꿀을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꿀의 효소들, 특히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정확히 체온의 물과 접촉하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섭씨 36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이 효소들은 천연당을 몇 분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아닙니다. 몇 분입니다. 이것은 일반 꿀이나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에너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 효소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죽습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설탕물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끓는 물은 생꿀의 모든 유익한 성분을 죽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꿀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뜨거운 차에 부어넣고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흔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생꿀이 이미 음식이 들어있는 위장으로 들어가면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을 때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효소들이 혈류로 직접 가는 대신 소화 과정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효과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첫 시간.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닿기 전에 밤새 금식한 후 위산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꿀 효소는 빠르게 통과하여 15분에서 20분 안에 소장으로 들어가며 거기서 제가 언급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반응을 촉발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양치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생꿀 한 스푼을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30초 동안 저으세요. 한 번에 계속해서 마시세요. 천천히 홀짝이지 마세요.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몸은 효소들을 흡수하고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드시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30분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꿀을 써야 할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꿀, 여과하지 않은, 저온살균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저온살균이라고 쓰여 있으면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저온살균은 열을 사용하므로 다시 효소를 파괴합니다. 꿀은 맑고 투명하지 않고 흐려야 합니다. 몇 주 후 병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강남구에 사는 74세의 이 여사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겨우 오후 2시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씩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정신이 너무 흐릿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생꿀을 타서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오후 낮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3주 만에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활력을 되찾는 사람과 계속 고통받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는 사과 식초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섭취하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소화기관을 실제로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금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포는 대사 전환이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특정 성분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 순간 빈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세트산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AMPK를 세포 에너지의 주요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AMPK가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에게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몸에 계속 설탕을 요구하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연료로 태우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나 단 음식으로 아침을 먹을 때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에너지 대신 안정되고 고요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그대로 마시거나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자기 전 밤에 마십니다. 이 모든 방법은 잘못되었고 위험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식초는 치아의 에나멜을 파괴합니다. 식도를 태웁니다. 위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밤에 마시면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위해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생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준비하십시오. 병바닥에 흐린 물질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모체라고 부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섞으십시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체온 정도의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단숨에 들이켜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20분을 기다립니다. 이 20분 동안 아세트산이 AMPK를 활성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준비시키며 하루 종일의 신진대사를 설정합니다. 이 20분의 시간은 신성합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20분 후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리한 계란 2개, 작은 조각의 구운 생선, 참기름을 넣은 두부, 한 줌의 견과류. 단백질은 세포를 복구하는 구성 요소를 몸에 제공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비타민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빵을 먹지 마십시오. 밥을 먹지 마십시오. 과일을 먼저 먹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식초가 방금 이룬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전에 사과 식초를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면 항상 같은 실수를 합니다. 점심때 마셨다. 주스와 섞어 마셨다. 약과 함께 먹었다. 살아있는 효소가 남아있지 않은 슈퍼마켓의 투명하고 여과된 종류를 사용했다. 이틀 만에 결과를 기대하고 포기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적응하고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기 전까지 최소 3주 동안 매일 아침 올바르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3주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것을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3일째에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피로를 없애기 위해 이 재료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노력이 이 실수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재료는 생꿀입니다. 하지만 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90%의 사람들이 꿀을 완전히 잘못 섭취하기 때문에 피로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준비 방법과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제가 노인병 클리닉의 모든 환자에게 드리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꿀. 가공되지 않은 꿀만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병에 든 꿀이 아닙니다. 그 가공된 꿀은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중요한 효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생꿀을 직접 파는 양봉업자를 찾으십시오. 서울에서는 광장시장이나 경동시장에서 이런 상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꿀은 걸쭉하고 흐릿해야 하며 결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투명하고 완벽하게 액체인 꿀은 가공되었으며 이 목적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둘째, 시간은 절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 정확히 20분 전에 이 꿀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20분 전입니다. 왜일까요? 생꿀의 효소가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소장으로 직접 전달되려면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이 효소들이 위산에 갇혀서 에너지 생산이 일어나는 세포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셋째,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한 큰술이 필요합니다. 작은 술이 아닙니다. 두 큰술도 아닙니다. 평평하게 한 큰술, 약 21g입니다. 너무 적으면 대사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상승하여 오히려 하루 중 나중에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최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3큰술을 드셨습니다.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양을 따르자 일주일 만에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데 이 생꿀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물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세요. 체온처럼 겨우 따뜻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그 귀중한 효소들이 다시 파괴됩니다. 물이 차가우면 소화기관이 물을 데우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은 오히려 에너지를 만드는 대신 소모시킵니다.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은 다음 5분에 걸쳐 천천히 한 컵 전체를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다섯째, 이 꿀물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똑바로 있어야 합니다. 앉거나 서 있되 눕지 마세요. 아침 식사 전 그 20분 동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꿀물이 소화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최적의 시간에 소장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여섯째, 이 20분의 시간이 지난 후 드시는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 20g입니다. 계란 2개,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또는 순두부 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꿀 효소와 그 에너지를 지속시키는 단백질의 조합이 제가 말하는 이중점화 효과를 만듭니다. 꿀이 불을 지피고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그 불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예외 없이 매일 아침 하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5일 동안 완벽하게 하시다가 주말에 건너뛰고는 월요일에 왜 다시 피곤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끔 하는 처방이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30일간 매일 실천하면 세포가 적응하고 기본 에너지 수준이 영구적으로 높아집니다. 이제 이 재료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로 작동하며 이 재료는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섭취했을 때만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첫째, 하루의 첫 식사 30분 전에 이 재료를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일은 아침의 활성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에 이미 음식이 있으면 흡수 경로가 완전히 바뀌고 핵심 화합물들이 활성 형태로 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재료는 따뜻한 물과 천일염 한 꼬집을 섞은 생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여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필요하다면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몸이 소금의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생꿀 한 큰술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가공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파는 가공된 꿀은 가열되고 여과되어 필요한 바로 그 성분들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정확한 온도의 따뜻한 물 200ml에 섞으세요. 그런 다음 천일염을 정확히 8분의 1티스푼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부신을 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입과 목에 닿게 하면서 부드럽게 홀짝이세요. 이렇게 하면 설화 흡수가 즉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을 드세요. 이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격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강박적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몸이 영양분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려면 차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면 거의 깨어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비타민, 인삼, 해외에서 온 비싼 영양제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의적이셨습니다. 꿀과 소금물이라고요? 너무 단순한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병원으로 전화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3주째가 되자 매일 시장까지 걸어가셨는데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8주째가 되자 오후 낮잠 없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꿀을 사용합니다. 조급해서 너무 뜨거운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잊어버려서 이미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십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3일 동안 하고 약간 나아진 것 같으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중단합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포 에너지 복원에는 일관되고 매일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단 3일만 걸으면 연속으로 며칠 동안 빠뜨리면 진행 상황이 크게 초기화됩니다. 또한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인공꿀이나 옥수수 시럽과 혼합된 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벨을 꼭 읽어보세요. 성분 목록에 꿀 이외에 다른 것이 적혀 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출처를 찾으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하면 지역 양봉업자를 찾아가세요.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 황금 같은 아침 시간대에 몸에 넣는 것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재료를 약처럼 작용하게 만드는 정확한 시간과
잘못 섭취하면 피로 해소에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때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든 효능을 잃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는 사과 식초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마셨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위벽을 손상시켰을 것입니다. 피로를 없애기 위한 사과 식초의 황금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는 일은 아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도 소화기관에 들어가기 전인 이 시간대에 사과 식초를 섭취하면 다음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특정 대사 반응이 촉발됩니다. 이것이 급격한 저하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는 비결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74세의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완전히 지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누워야 했고 손주들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으며 함께 사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에서 읽고 전에 사과 식초를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스무디에 섞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씨, 그렇게 하면 낭비하는 겁니다. 식초와 함께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아세트산 농도가 희석되고 우리가 활성화해야 하는 대사 경로와 경쟁하는 소화 효소가 촉발됩니다. 피로 퇴치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30분 전에 생으로 여과하지 않은 사과 식초 정확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섞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2주 이내에 이 씨는 더 이상 오후 낮잠이 필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장을 망가뜨리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과 식초를 그대로 마시거나 충분한 물 없이 빈속에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농축된 것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심각한 위염, 식도 화상, 치아 범랑질 부식이 생긴 환자들을 봤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 식초 한 스푼에 물 200ml입니다. 물을 적게 사용하면 식도와 위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너무 희석되어 대사 촉발이 약해집니다. 또한 생으로 여과하지 않은 사과 식초여야 합니다. 병바닥에 흐린 침전물이 있는 종류입니다. 그 흐림은 마더라고 불립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투명하고 여과된 제품은 저온살균되어 죽은 것입니다. 피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사람들이 다음날 에너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직전에 이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누웠을 때 아세트산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아침에 중요한 코르티솔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예외 없이 마셔야 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면 하루 종일 꾸준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세포에 보내는 것입니다. 카페인 저하가 없습니다. 당 급증과 급락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일관된 활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의 비밀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 200ml에 한 스푼. 생으로 여과하지 않은 것만 사용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피로를 없애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이며 그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하면 적어두세요. 그 재료는 참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준비 방법, 양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단계 중 하나라도 놓치면 완전한 에너지 증진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느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루를 질질 끌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참깨를 신선하게 갈아야 합니다. 가게에서 미리 갈아놓은 참깨 가루를 사지 마세요. 참깨가 갈리면 기름이 몇 시간 내에 산화되고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화합물을 잃게 됩니다. 생참깨 2스푼을 가져다가 작은 커피 그라인더나 막자사발에서 거친 가루가 될 때까지 가르세요. 30초면 됩니다. 통참깨가 남아있으면 계속 가르세요. 우리 몸은 통참깨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힘을 방출하지 않고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할 것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이간 참깨를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복일 때 참깨의 세사민 성분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직접 흡수됩니다. 이 성분들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 반응을 촉발합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특히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재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각간 참깨 익힌 술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섞으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노인분들의 소화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섬세한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이 혼합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켜지 마세요. 셋째, 중요한 보완 방법입니다. 참깨 혼합물을 마신 후 정확히 10분 동안 천천히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입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은 혈류를 증가시켜 세사민 성분이 몸의 모든 세포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20분을 더 기다리세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실 예정이라면 참깨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참깨의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하는데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참깨 음료를 마신 후 최소 90분 후에 드세요. 맛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볶은 참깨를 사용하지 마세요. 볶으면 피로와 싸우는 세사민 리그난 화합물이 손상됩니다. 생참깨만 이 방법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누적되어 개선됩니다. 3일 후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2주 후면 상당한 개선을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하면 5일 안에 에너지 수준이 다시 떨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강남의 79세 여성분이 작년에 오셨는데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있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영양제를 다 먹어봤고 식단도 여러 번 바꿔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안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밤 9시까지 깨어 계실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과 다시 놀 수 있게 되었으며 오후 낮잠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을 올바르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을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생참깨 익힌 술을 덜어서 믹서기 옆에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두세요. 내일 아침 갓 갈아서 미지근한 물에 섞고 천천히 마시고 10분 걸으시고 20분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하세요. 매일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매일 아침 참깨를 마시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글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지금 하세요.
자신과 건강한 당신이 필요한 가족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아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이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며 아침 식사 루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피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